솔직히 함께 해봅시다. 애국심, 사실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시대에 애국심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네.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헌신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을 지키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 등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애국심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랑할 때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그 독일의 나치 정권을 볼 수가 있죠.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정권을 장악한 독일의 나치는 게르만 민족이 인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나쁜 인종인 유대인은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등성과 나쁜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대중을 선동하면서 우수한 민족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거나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백만 명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가둬놓고 학살을 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했죠.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의 모습인데 샤워실처럼 만들어 놓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스실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국가의 노동력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여성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 중에는 이제 막 두 발로 선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시켰다고 해요. 자, 이처럼 잘못된 애국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인류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만 해도 이미 타인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해쳤죠. 또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역시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또한 이런 태도가 전쟁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자유와 평화를 해치게 되겠죠. 이와 같이 독일의 나치스는 분명 나라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때요?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죠. 자, 배타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등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다. 즉, 나 외에 다른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는 대중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업신여기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즉,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무조건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국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나치스의 나라 사랑은 애국심이기는 하나 옳지 못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 바람직한 애국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분별력 있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바람직한 애국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국가의 대통령이 되보라고 했는데 정말 재밌고 유익한 선거 공약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던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없이 행복하게 빛나국가, 다음 동물보호국, 그리고 국민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의 절친 대통령의 공약과 그리고 평화국의 대통령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외 없이 행복하게 빛나국을 한번 같이 볼까요? 소외 없이 행복하게 빛나국의 대통령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또 복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의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그리고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나라를 정의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동물보호국의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세웠냐면 동물법의 강화 그리고 반려견을 무책임하게 버릴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같은 권리를 제공해주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세 번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장애인과의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 아동을 사랑해주는 그런 국민의 절친의 대통령의 나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국의 대통령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 스스로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자유롭고 또 차별받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정의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세운 정의로운 국가에 이런 정의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만든 정책들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제시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려면 국가 공동체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가만큼이나 시민 또한 자질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시민이라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국가를 아끼는 올바른 애국심을 가져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애국심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중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애국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 중학생이라면 국가의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동네의 변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볼 것 같아요. 동네의 변화를 추구해 보는 것도 애국의 한 방법으로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안전시설이 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들을 제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안이나 제보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러한 제안이나 제보를 뭐 시청이나 구청에 해도 좋겠고 아까 안전시설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 안전시설은 안전신문고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신호등이 좀 필요한 곳을 제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럭 같은 데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보도블럭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애국심의 실천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이나 제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실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생한 도덕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바람직하다. 맞다, 틀리다? 그렇죠. X입니다.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국민에 대한 관심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관심까지 포함한다 라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 바람직한 시민은 한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시민의식을 지녀야 한다. 세계 시민의식을 지녀야 한다. 맞다, 틀리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63회 현충일 추념식의 내용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서 링크를 클릭한 후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잘 보셨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일궈낸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일제 치하에서 또 전쟁 속에서 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국가의 고난마다 애써주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과 우리의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지는 오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힘써주셨던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과 애국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